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올 겨울,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생존의 시험대 위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과연 전 세계 각국, 각 기업들은 물가와 긴축, 경기 침체 파고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유럽에서는 내 계량기가 내 음식을 먹어치우고 있다. 내 음식 살 돈을 계량기가 먹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와 전기 등의 에너지 요금이 월세보다도 더 비싸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에서는 다음 달부터 전기와 도시요금, 에너지 요금의 상한선을 80%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동결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경제를 이끌고 있는 독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분데스방크가 독일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고 또 간밤에 나온 이 독일, 어제 나왔었던 독일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45.8% 급등해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림자가 독일을 덮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가와 긴축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와 기업, 현재 시장의 투자의 1순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의 강한 녀석들. 오늘 9월 FOMC D-1일 어떤 코멘트로 시장 보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최인호 전문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신기수 전문가, 어쨌든 기회는 가까웠다. 윤겸 전문가, 1% 돌발 아니지? 원전주 주목. 자, 이 가운데서 어떤 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오늘 윤겸 전문가님 가장 먼저 발언 내놓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포인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계시는 거죠? 배제를 대세는 75bp입니다. 네. 이제 뭐 75pp로 가는 분위기죠. 분위기고 대체적으로 이제 대세가 75pp 이제 연속 두 번, 세 번 한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인데요. 혹시 예상치 않는 돌발 사태가 또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걱정에 좀 미리 걱정을 좀 잠재우고자 코멘트를 갖다가 1% 인상 100pp죠. 돌발 아니쥐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길 바라고 뭐 전반적인 75pp 인상 부분은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1% 100pp만 아니면은 그렇게 크게 물론 이제 변동성은 나오리라 예상하지만은 100pp 1% 인상만 아니면은 그다지 여기서 이제 바닥을 딛고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상황이 아닐까라는 기대감과 걱정감이 교차하면서 코멘트를 좀 남겼습니다. 원전주를 또 한편으로 주목하자 정부에서 이제 녹색 에너지 텍소노믹에 채택하는 이제 문서하는 그런 이제 발표도 했기 때문에 원전주를 또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뭐 내일 이제 발표가 있는데 뭐 전 세계가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이 아직은 이제 거치진 않았고 또 이제 변동폭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요. 하여튼 뭐 투자자분들께는 뭐 하루 정도는 참고 기다리면서 관망하면서 이렇게 결과를 나온 다음에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뭐 하루 지나치고 보낸다고 해서 큰 내 포트폴리오에 영향 주는 거 아니고 오히려 자산을 지키는 그런 스탠스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달러가 지금 강합니다. 강한 달러. 모든 증시가 지금 어렵고 침체하고 떨어지지만은 유독 달러만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2022년 하반기까지 이 기조가 물론 이제 정점에 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유지되지 않을까. 달러 부분이 내년이 지나야지 어느 정도 이제 달러가 약세되면서 풀어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강달러로 인해 가지고 신음하는 중진국 이하 후진국들이 참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 이 환율이라는 게 서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좀 균등하고 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이제 조화가 맞아야지 뭐든지 이제 경제나 경기나 증시가 돌아가는데 이게 너무 지금 강달러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참
참 현기증 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드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포드 같은 경우 이제 국내 K 배터리하고 좀 제휴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LG 엔솔 또 2차 전지의 또 핵심 대장주다 보니까 관련된 주가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물론 K 배터리 동맹은 있지만은 또 이제 이 포드가 실적이 3분기 하반기에 좀 부정적이고 어둡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에 있어서 또 영향이 어떻게 옮겨질까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로봇 관련해서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뭐 로봇 관련 채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로봇을 채용한다는 얘기는 이제 공장 현장에 로봇을 많이 투입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봇데이라고 이 부분도 체크를 한번 좀 해보면서 앞으로 이제 이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로봇주들의 움직임, 로봇이 어느 정도 이제 눌림목이 오더라도 그 이후에 로봇 관련주를 좀 더 주목하면서 대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증시로 넘어가서 지금 뭐 유럽이 지금 혹한기로 접어들었죠. 앵커님 말씀 서두하셨지만 에너지 대란 때문에 지금 모든 이제 피해가 결국에는 이제 각 개인 국민한테 돌아가는 이런 상황. 러우 전쟁에 의해서 러시아의 이 푸틴이 이제 원자재를 무기 삼아가지고 이제 EU가 러시아를 굴복시키려다 이제 도루 부메랑으로 이제 EU가 러시아한테 쩔쩔매는 그런 상황. 그로 인해서 국민들, 각 개인한테 지금 피해가 돌아가는 부분, 이 부분이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로 EU 쪽은 이제 200억 달러 유로 지금 무역, 경상수지 적자가 200억 달러, 200억 유로죠. 적자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스웨덴도 지금 인플레이션 심각해서 100bp, 1% 금리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 전 세계 증시에 또 한 축을 차지하는 유럽 증시, 유럽 경제가 지금 심각하다. 이 부분을 좀 염두하면서 시장 흐름을 보시면 좋겠고요. 증시 변수로는 이제 러시아가 지금 잠깐 또 수세에 좀 몰린 상황인데 점령한 지역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쐐기를 받겠다는 지금 의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도 계속 반격을 하고 있고 독일이 또 무기 지원을 하고 있고 각 세계에서 무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전쟁이 종결될지 진짜 예측 불허해. 그러니까 결국엔 장기화된다는 거죠. 참 빨리 지금 어떻게라도 이 어려운 어질어질하고 현기증 나는 증시, 세계 증시를 그래도 일순간에 조금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전쟁 종료 협상, 평화 협상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해소되지 않고 계속 전쟁 장기화가 된다는 게 참 투자자 여러분에서는 깝깝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전쟁이 평화라든지 종료 쪽으로 좀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 변수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팬데믹이 이제 일상화되면서 실외에서 특히 국내에서는 야구장에서까지 좀 실외 마스크를 벗겠다고 하는데 짤막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간다에서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로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또 이게 이제 증시 변수가 아닐까. 물론 여기서 그냥 여기서 좀 마무리되고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바이러스가 펴지지 않길 바라는데 뭐든지 이제 바이러스라는 거는 이제 최초 한 명으로 시작해갖고 또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증시 변수로 체크를 하면서 촉각을 한번 지새우면서 봐야겠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끝으로 우리나라 증시 와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LG 엔솔, 포드가 K 배터리하고 이제 같이 좀 제휴 동맹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포드가 지금 하반기 실적이 좀 어두고 전망치가 안 좋다 보니까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한번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또 여행주 관련해서 이제 PCR 검사가 이제 폐지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이제 이 팬데믹이 좀 마무리되면서 리오프닝주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길 바랬는데 좀 별로 이렇게 좀 활발하게 좀 상승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여행주들이 좀 선두에서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 이런 걸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슬로바키아에서는 이제 전투기, 전차를 구매를 지금 희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시장이 더 유럽 진출을 더 커지기 때문에 방산주도 이제 이 FOMC 끝나고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제주도에서는 또 자율주행 본격적으로 모빌리티 쪽이죠. 뭐 이제 드론 택시가 이착륙하는 걸 시연을 하겠다. 예전에 저번 달인가요? 이제 강남에서 서울시 국토교통부 주최해가지고 또 이제 자율주행차 시범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 드론 택시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 모빌리티 자율주행 부분은 어차피 다가올 산업이고 미래 전략 정책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차피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결국에는 증시가 거치고 안개가 거칠 때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섹터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본 건 이제 한 가지입니다. 원전주입니다. 정부에서 녹색 에너지 발표하고 텍소노믹 포함하겠다. 그래서 이제 원전주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눌림목에 왔는데요.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FOMC 이후에 한번 주목 있게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해서 코멘트 미증시, 유럽 증시, 증시 변수, 한국 증시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독일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는 말씀해 주신 포드, 그리고 앞서서 이번 주에 또 페덱스, 발 경기 우려에 대한 우려 계속돼 왔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전망 또 여러 가지 업황의 내용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실적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예고하면서 주가가 크게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포드의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 CEO들과 만나면서 포드가 K배터리의 동맹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뉴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정상회담, 또 한미일 3개국 동맹 국가들 간의 연쇄 양자회담까지 이번 미국 일정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추이뿐만 아니라 또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낼 것이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결과물이 있을지 지켜보셔야 되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 여러 가지 우려감들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윤겸 전문가가 오늘 거론해 주신 그 우려스러운 내용들 중에서 제일 좀 신경 쓰인다, 제일 중요하게 보신다 하는 우려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종합백화점이죠. 현기증 나고 어질어질합니다. 뭐라고 딱 쪽집게를 하나를 꺼낼 수 없듯이 금리 인상 부분부터 해갖고 이제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부분, 또 유럽의 지금 그 복잡한 에너지 부분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상, 적자 부분, 이게 증시 변수도 많으니까요. 환율 부분, 달러 강세, 그러니까 트리플 악재 플러스 국내 5종 악재 세트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참 혼수 상태 증시가 아닌가. 종합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좀 빨리 1달러 카드로 좀 어떻게 좀 실마리가 잡히면서 금리 인상 마무리되면서 올해 하반기 넘겨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좀 증시가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해봅니다. 네. 네. 올 연말까지는 어려운 국면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스웨덴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75bp 올렸는데 이게 워낙 낮더라고요. 스웨덴 75bp 올려서 1.75% 금리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이들 국가들이 다 기준금리 결정하는 그런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축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심주로 원전주 꼽아주셨는데요. 태조 이방원, 태조와 이방원이라고 해달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셔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태조와 이방원 가운데 원자력 빼서는 안 된다고 보시면 초록불, 이제는 원전 내 관심권 바뀌다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하늘무사님께서 정말 깊이 있는 코멘트로 참여를 열심히 항상 해주시는데, 금리 인상 75든 100bp든 파월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속하려는 의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경제 침체되든 말든 보호무역보다 더한 정책을 펴면서 미국만 좋으면 된다는 건데, 참 경제 위기의 원죄가 연준의 과대 유동성 공급과 인플레이션 판단의 오류인데도 미국만 잘 나가니 참 힘듭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된 건 누구 잘못일까요? 일단 원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원전주 세 분 모두
초록불을 주셨습니다. 원전주 빼야 된다는 관점 내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 자리에 강한 녀석들은 모두 초록불을 주고 계시는데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저는 원래 옛날부터 정책주를 원래 네. 항상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좀 스타일이라서요.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정책 관련 종목 중에서는 보통 텐베그가 한 1년 또는 1년 2개월 만에 10배 이상 나오는 종목들이 간혹 나옵니다. 보통 텐베그라면 10년에 10배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작아도 1조까지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와요. 자, 그럼 막 원전이 왜 우리가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혹독한 또 겨울 시즌이 돌아오고 지금 유가는 좀 안정성이 있다지만 천연가스의 수급이 절대적이라고 봐지고요.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지금 대도시부터 시작해 중소형도시 기름보일러보다 가스보일러 도시가스 중심으로 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 상한제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저음 금액일 때 그걸 정해놨다가 지금은 올라가니까 그걸 빨리 올리지 못하는데 이번에 전기부터 시작해갖고 가스값을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원전이라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의 기본은 원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도 지금 하늘부터 시작 계속 기계들 지금 계속 돌리면서 시운전하면서 다시 이제 생산 가동량을 올릴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탈원전 시대에서 이제 원전 시대로 가는 어떤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에너지 뭐 공과대학인가 거기에서도 원전 관련 종목을 다시 교수도 초빙하고 이쪽으로 해서 SMR 그러니까 스몰 모듈로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기술까지 이제 발전시킨다고 하니까 정책에 조금 따라가는 게 좀 저는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소비자분들, 우리 개인분들의 주머니에서 에너지 특히 겨울 되면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관련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원전은 버릴 수 없는 저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겨울 정말 허리띠 단단히 졸라매야 될 것 같아요. 예, 방안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시고 잘 채비를 하셔서 뭐든지 다 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지금 뭐 어쨌든 좀 비용을 줄이는 게 좋은 그런 시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물가 때문에요. 원전 이번 정권의 정책주라는 점에서 버려서는 안 된다. 윤겸 전문가와 같은 의견이신데 신기수 전문가님도 그러신가요? 예, 그러니까 원전을 우리가 실제로 포기할 수 있느냐를 이제 정권에 관계없이 따져본다면은 지금 에너지들 중에서 신재생 그리고 오일이나 이제 화석연료 또 그리고 원전 이렇게 봤을 때 효율이 제일 떨어지는 쪽이 신재생이고요. 효율이 제일 높은 쪽이 원전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한 거, 그러니까 한번 사고 나면 제일 크게 사고 나는 쪽이 원전이고 제일 위험하지 않은 쪽이 신재생이죠. 전 세계는 지금 제일 위험하지 않은 쪽으로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신재생으로 가고자 하지만 근데 이게 지금 그 신재생 쪽이 원전을 지금 대체를 하려면은 10년 이상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원전을 대체를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정권과 관계없이 지금 이제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에 다시 또 이제 복귀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원전 산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쉽게 또 그것을 취소하거나 바꾸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예,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원전 기술 자체가 그동안에 정부 쪽에서 우리나라에 제한을 하면서 수출이 잘 안 되는 이제 좀 난항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좀 다시 복귀가 되면서 뭐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뭐 이제 체코라든가 여러 군데 또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뭐 이번 시장 반등이 나오면 원전주들이 다시 또 같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나온 통계 자료죠. 전력거래소의 전력 통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 9월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전체 가운데 20% 돌파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10년 전보다 19배 성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정권에서 밀고 있는 원전이 모멘텀이 더 강하면서 태양광보다 또 더 좋은 이점이 있다는 부분들 주목해보자는 의견 세 분 제시하시네요. 자, 두 번째 코멘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지금 딱 그런 심정이었는데 어제 1층과 지하실의 경계선이라는 코멘트를 주셨던 신기수 전문가. 오늘은 어쨌든 기회는 가까워졌다. 예.
1층과 지하실 사이에서 기회가 가까워졌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네, 이제 오늘이 지나면서 이제 뭐 바로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한 번 더 빠졌다 반등이 나오느냐 이제 이런 차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빠질 때 그 충격이 좀 크긴 할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는 반등이 좀 가까워는 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가령 오늘 빠진다 그래도 9월 말이면은 다시 이제 반등이 시작이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어제 미국 국채금리가 신고가를 냈고 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지금 기로점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랑 제일 관계 있는 쪽이 아무래도 국채금리이기 때문에 FOMC 불안감이 아직 확실히 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웬만하면은 반등이 나오려고 한다라든가 또는 웬만하면 뭐 빠지려고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미리 점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오늘 어쨌든 그 FOMC 밤에 이제 볼 때 관전 포인트가 저는 세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금리 인상 폭하고 그리고 이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 이제 FOMC 금리 결정 이후에 이제 파월의 발언 강도 이 세 가지가 포인트라고 보는데 첫 번째로 이제 금리 인상 폭 같은 경우에는 0.75% 지금 거의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시장이 그거는 이제 소화가 가능한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0.75% 확률이 상당히 높았을 때 미국 시장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0.75%는 그냥 수용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1%까지 간다 이러면은 그거는 시장이 한번 충격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점도표인데요. 점도표에 뭐가 나오냐면 내년도에 타겟금리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지금 얘기되는 바로는 이제 뭐 내년 3월 달에 4.0에서 4.25 정도가 아마 시장에서 바라본 전문가들 최고치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5.0도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예외적인 부분인 것 같고 보통 컨센은 4.0, 높으면 4.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점도표 상에서 가령 이제 표현이 뭐 4.5가 나온다든가 뭐 4.75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것도 충격이 될 것 같아요. 4.0 정도가 되면은 오히려 시장이 좀 박수 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점도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월의 발언 강도인데 사실 제가 멘션 피크라고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상 뭐가 나올까 싶어요.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라는 말 했었고 지난번에 또 이제 고통을 받을 거다. 이거는 이제 실업률과 관련된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 실업률 굉장히 고용이 탄탄한데 실업률이 꺾이길 바란다는 소리를 한 거죠,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고용률이 꺾이길 바란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이 부분도 얘기를 했고 또 금리 인하는 장기간 동안 없을 거다.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고금리 갈 거다라는 이런 발언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거 외에 더 이상의 어떤 발언이 있을까 싶은데 혹시라도 새로운 발언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뭐 충격을 받겠죠. 근데 이 정도의 발언은 이제 시장이 이미 소화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 폭 0.75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내년도 타겟 금리에 대해서 점도표상에서 과연 연준 위원들이 뭐 4.5, 5.0을 얘기를 할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멘션의 강도도 이미 피크를 쳤다라고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반등 확률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보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또 S&P 500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면서 중요한 구간에서 지금 이제 방어를 하려는 모양새는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그 금리 결정이 난 이후 그리고 오늘 밤에 종가가 3,850을 방어를 해주면은 그러면 일단 지지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깨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뭔가 좀 시장에 이제 고장이 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3,700까지 또 열어놔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봐야 되겠고 오늘 뭐 우리 시장은 뭐 관망이고요. 금리 결정 가령 이제 오늘 밤에 끝난 이후에도요.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이 반등이 나와도요. 위쪽에 또 3,900, 4,000이라는 지붕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는 끝났다. 내일 바로 매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며칠 동안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하락했다 그러면은 하락이니까 이제 바닥 나오겠지 하면서 또 진입하지 마시고
만약에 오늘 밤에 이제 3,850을 깨게 된다면은 그러면 또 바닥이 어디가 될지 또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또 이제 관심 쪽은 제가 뭐 2차 전지, 조선기자재, 자율주행, 뭐 로봇게임 엔터, 네옴시티 뭐 매일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섹터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결과가 나올 9월 FOMC의 세 가지 관점 포인트입니다. 금리 인상의 폭, 점도표, 발언의 강도인데요. 75bp 대세 예상대로 가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 기준으로 3.25%가 됩니다. 점도표, 앞으로의 금리 수준 얼만큼 보는지 보시고요. 발언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 플러스 고통, 장기 고금리 이러한 단어들은 소화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내일장의 당장 매수보다도 좀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매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전략입니다.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토마토TV나 또 토마토TV의 전문가들과 함께 밀접하게 소통하시면서 잘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외의 분들은 천천히 매수에 관심 가져보는 전략 세워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관심주 쭉 늘 내가 얘기했으니까 하면서 또 오늘 후루룩 지나간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죠.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뭐 딱 요약이 되죠. 모빌리티 혁명, 그리고 에너지 위기, 여기에 또 곡물 쪽으로도 어떤 좀 위기가 있을지 물가 관련해서는 계속 이쪽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만 나와도 그쪽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에너지 위기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옴시티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인프라 정책 등등등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게임 엔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게임 같은 경우 모빌리티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엔터 같은 부분도 역시 이런 네옴시티나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스마트시티 구상할 때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장주이기도 한 게임 엔터주 지금 매수 관점 보시면 초록불, 비중 축소 의견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장주 가운데서 현금 창출력이 없는 기업들이 급락세, 차트가 무너지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떤 대표격으로 바이오주, 어제는 아이큐어가 급락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한미약품입니다. 왜 급락할까요? 급락해버립니다. 차트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섹터 같은 경우는 현금 창출력이 있죠. 어떨까요?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최인호 윤겸 전문가가 빨간불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가 초록불 의견입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지금 게임 엔터주들, 특히 이제 게임주들이 뭐 지금 열악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상당히 이제 많이 과대 낙폭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엔터주보다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좀 또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 여건 이 되면서 마련되면서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엔터주보다는 이제 게임주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보려면 좀 더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게임 엔터주 가운데서 그래도 엔터주에 대해서는 긍정적 관점이시네요. 네, 게임 대비해서는 엔터주가 그래도 그나마 낫다. 예, 그나마. 예. 그렇지만 비중 축소라는 의견에서 빨간불 주셨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은 저 빨간불 한 이유는 뭐냐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장주라고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앵커님께서. 네. 저는 그냥 기대주로 써요. 기대주. 예. 기대주.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 자체가 금리 인상에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게 또 원래 게임주 관련 종목들이에요. 원래 많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면 일단 중소기업들을 일단은 왜냐하면 게임이 런칭하기 전까지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대부분 금리에 타격을 많이 받는다 점이 좀 크고 그 다음에 K-팝이라든지 엔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잠재적인 미래성이 좀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또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추세가 코리아에 대한 한국에 대한 어찌 보면 문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워낙 많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바뀌면서 이 관련 업종이나 음악, 그 다음에 영화, 드라마 산업들은 계속 날로 발전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헐리우드가 있으면 인도에는 볼리우드랍니까? 그게 있고 발리우드. 발리우드라죠. 발리우드가 있고 한국에는 진짜 케이팝처럼 어떤 하나의 지역의 섹터가 하나 형성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엔터 중에서도 특히 드라마, 이 영화 쪽은 특히 또 아이돌 있는 쪽은 좀 미래를 봐서도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비중을 좀 축소는 해야 되지 않겠나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현금화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왜냐면 장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 데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이렇게 예측을 하기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비중은 좀 축소를 하자. 그렇지만 네. 이 종목들은 계속 꾸준히 봐야 된다. 그거는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위험하니까 비중 축소가 유리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초막푸님께서는 장기적으로 하이브가 군 배려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긍정적 의견 주셨고, 신기수 전문가님 초록불이시죠? 예, 저는 이제 게임주들, 뭐 이제 그 신작 모멘텀들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강한 녀석들에서 게임주 2종목 추천해서 2종목 다 티켓 받았거든요. 예, 강력한 코멘트입니다. 예, 그래서 아, 2개 지금 게임으로만 나왔군요, 티켓이. 예, 네오위즈하고 컴투스하고 이번 예, 9월 이번 시즌에는 이제 컴투스 받았고요. 컴투스. 아, 지난번 시즌에 네오위즈. 예, 그래서 게임주가 이제 신작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있고요.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 봐야 되는데 신작 모멘텀이 없는 종목이 있죠. 그리고 이제 플랫폼 종목들이 있고 자기들이 게임 개발사가 있고 플랫폼보다는 게임 개발사가 낫고요. 예, 그리고 신작 모멘텀이 좀 단기적으로 있는 종목들을 골라보시면은 게임주들 괜찮고요. 엔터질들은 제가 이제 엔터 3사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이제 컴백들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신작 모멘텀처럼 신곡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공연이라는 게 상당히 강력합니다. 지금 이제 리오프닝주로도 봐야 돼요. 예, 공연이 다시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 상승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코멘트 남아 있습니다. 보시죠. 최인호 전문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자,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잘난 놈만 잘 나가고 잘난 놈만 살아남습니다. 예, 그런 거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오늘 시황을 아침에 너무 계속 악장만 연출되고 FOMC 때문에 여러 가지 다 긴장 연속이 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좀 흐름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런데 한번 후행 스팬을 한번 쭉 봤습니다. 근데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과연 그래도 시장에 살아나오면서 계속 우상방을 치고 있을까를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일단 제조업 국가고 수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6개월 동안 연속 무역 적자를 맞이했는데 이게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섹터를 한번 또 시장 그림을 지도를 해서 쭉 보니까 이 방산 쪽 섹터는 우상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상방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한번 집어봤죠. 그냥 어느 종목이 괜찮을까 해서 보니까 한번 보니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코로나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점까지 딱 정확하게 4배가 올랐더라고요. 4배가. 와. 딱 4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종목들은 절반이 반토막 난 종목인 반면에 엔데믹, 그러니까 방산에 대한 무겁다. 이거는 종목이 아니다고 아예 관심 밖에 있었던 종목이 4배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올라타도 되나요? 예, 저는 무조건 그 종목은 인덕션을 생각합니다. 인덕션.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을 끄더라도 안에 있는 열은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보더라도 나쁘진 않다고 봐지고요. 지금 제가 오늘 왜 방산에 관련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냐면 이 지금 업종별 중에서도 제일 섹터 중에 제일 뜨겁고 그다음에 수출 기대가 제일 높은 종목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전투기, 미사일, 뭐 전차, 자주화포부터 시작해서 지금 연이어서 지금 계속 수출에 대한 타진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졌을 때 무역 적자를 흑자로 커버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이거는 워낙 큰 사이즈, 캐파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적자를 흑자로 이렇게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좀 상당히 큰 업종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오늘 일산의 킨텍스에서 이제 디펜스 엑스포 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대한민국 방위 산업전이 열려요. 그래서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고 기업도 들어오고 날짜별로도 다른데 입장료는 내야 됩니다. 10,000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나라에 뭐 여러 지금 뭐 나와 있는 게 미사일이라든지 자주화포 이쪽에 나오지만 실제로 이게 방대합니다. 이게 왜냐 방위 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품들도 한번 볼 수 있는 계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저는 관련 업종 중에서는 좀 대형주를 조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한 개 빠졌는데 현대로템을 포함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LIG 넥스원, 항공 우주, 그러니까 미사일이냐, 우리 말하는 전투기냐, 자주포냐, 여러 가지 그런 할 거 없이 큰 종목들은 일단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한 며칠 동안 지금 방산 조정이 좀 들어왔던 시점이 있지만 지금도 시장 나쁘지 않기 때문에 FOMC 일단은 결과 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진입하셔도 괜찮을 거로 보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단기를 보니 좀 한 시즌,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도 한번 계속 같이 보시면서 꾸준히 그냥 진입하시면서 하시면 분명히 수익권에 도달하실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튼 방위 산업 지금으로 봤을 때는 캐파 있는 종목 업황으로 봤을 때는 이 업종이 제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6개월 연속의 무역 적자가 25년 만에 처음인데 이 가운데서 반짝이고 있는 수출 모멘텀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산주의 계절이라는 판단인데요. 세 분께 질문 드립니다. 방산주에 대해서 매수 관점이시면 초록불, 비중 축소이시면 빨간불이십니다. 방산주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 지금 9월 FOMC라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변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볼 수 있을 만한 섹터일지, 손실 보신 분들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전략으로 방산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인지 세 분의 의견입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초록불이시죠?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긍정적인 거거든요. 예, 초록불 주시고요. 윤겸 전문가 노란불, 신기수 전문가 초록불입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뭐 동의합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은 유럽에서 이제 우리 방산, 전차 이런 수요가 계속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동의하고 접근하고 매수 관점인데, 이제 FOMC 끝나고 이번 달은 말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더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시장 대응 공략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원론적으로는 공감하면서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눌림목 보시는 종목 있으세요? 뭐 두루두루 다 있죠. 뭐 어차피 눌리면 같이 눌리니까. 네. 딱 특정 종목만 눌린다고 볼 수 없고 골고루 보면서 대응 전략 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초록불이세요? 예, 방산주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성장주가 됐죠. 그래서 성장주 모멘텀을 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한동안 아마 이제 박스권을 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 4대 대형주 에어로스페이스, 롯템, 항공우주, LIG 넥스원 요 네 종목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뭐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85,000원까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10만 원까지의 박스권 전략은 계속해가지고 유효하다.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 되면은 다시 10만 원대를 한번 타진을 할 것 같아요. 하반기까지 시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네요. 방산주 당분간은 박스권의 전략 매수 관점입니다. 여기까지 강한 코멘트였고요. 추천주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를 하루 앞두고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350선을 내어준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760선 아래로 밀린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조선주와 해운주들이 강한 흐름 보여주는 가운데 화장품주를 비롯한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리고 낙폭 과대주들까지도 좋은 흐름 보이는 오전장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업데이트된 토마토 티켓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상원 전문가의 종목이네요. 황금 ST고요. 최근 포스코 침수에 이어서 국내 2위 스테인리스강 생산 업체죠. 현대 BNG 스틸까지도 산재로 생산을 멈추면서 이 스테인리스강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매수가는 8,250원,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9,080원까지 오르면서 10%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이런 장 속에서도 티켓을 획득하신 신상원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신상원 전문가님이 티켓 한 장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티켓 2장 그룹에 합류하게 되셨습니다. 신기수, 윤겸, 신상원 전문가가 티켓 2장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정호, 최인호 전문가가 티켓 한 장씩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오늘의 그럼 강한 녀석들 추천주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티켓 소식 있습니다. 바로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신상원 전문가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티켓에서 푸른저축은행이 하루 만에 10% 수익이 나왔거든요. 전날 나왔던 종목이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어제 나왔던 황금 ST,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관련한 수혜주로도 분류를 해주셨는데 하루 만에 10%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자, 이렇게 공동 1등을 많은 강한 녀석들이 함께 달리고 있는 예측 불가의 레이스. 황금 ST에 대한 전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도달은 아직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네, 목표가는 뭐 그대로 11,000원 설정을 하고요. 대신 손절가를 7,600원 정도로 상향을 해서 만에 하나 이제 시장 변동성이 나온다면 손실에 대한 폭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하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렇게 이슈도 있지만 마침 또 포스코 관련해서 그 이슈가 좀 발생되다 보니까 어제 운 좋게 시세가 한번 좀 나왔는데 운이 좋았어도 어제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티고 있으니까 목표가까지 좀 잘 가도록 응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 안 줄이셔도 괜찮을까요? 어제 아마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는 스타일을 잘 아시면 어제 네. 일단 줄챙을 하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 방송에도 오셔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오늘도 그런 전략을 좀 취하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자릿수 수익률 나오면 일단 비중 어느 정도 줄여주시고요. 남아있는 비중으로 황금 ST 11,000원 목표가, 손절가 올려서 7,600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연 운이 따라주고 있는 신상원 전문가, 이런 패턴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잘 지켜보시고요.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의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신기수 전문가 덕산 테코피아, 윤겸 전문가 한신기계입니다. 오늘 원전주 얘기 아까 제일 처음 했으니까 한신기계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한신기계 정부 정책 중 원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래도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미래 산업 정책 전략 섹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이 대체 에너지로서 가장 적합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일본하고는 달리 국토 우리 지리적으로 뭐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미미하고 약하기 때문에 먼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좀 원전이 에너지를 대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또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 가장 또 중요하게 보고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녹색 에너지 텍소노믹에 채택하는 명문화하는 그런 시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신기계는 이제 기계 펌프 압력 압축 관련 걸 이제 제조하고 원전 관련해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코 원전 시장이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 구조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제 자산이 상당히 많고 부채는 적은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에 또 2분기 영업과 매출액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매출액도 115억, 영업이익이 또 10억 정도 늘어나는 또 이제 저점 약간 이제 최근에 이제 눌렸거든요. 원전 관련 특히 이제 한신기계도 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이면서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또 왔다. 맞물려서 아마 더 하락하지는 않고 어려운 시장이지만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고 있고요. 오늘 한신기계 접근하신다면 이제 종가에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한 8,200원까지는 1차 보는 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2차로는 이제 뭐 9,000원 넘어서 10,000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10,000원까지는 중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에 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뭐 여유 있게 6,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6,000원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그 특징을 보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수익이 이어가지 않을까 해서 한신기계 오늘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전주는 최근에 많이 빠졌죠. 한신기계도 8월 말 고점 대비해서 30% 하락한 이후에 어제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주는 하락하는데 우라늄, 원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가격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신기계 주가 일단 단기 바닥을 잡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 매수가는 종가고요. 목표가가 8,200원입니다.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자율주행 볼까요? 어제 떠들썩했는데 최인호 전문가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투자 포인트 주시죠. 제가 사실은 어제 방송 나왔었으면 이 종목을 쏠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한번 흘렸는데 어제 방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아침부터 수급이 좋아서 지금도 10%대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종목을 어떻게 보냐면 고객사들, 다양한 고객사와 미래 자동차의 흐름, 그 다음에 안전적인 매출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펀더멘탈적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제 모바일 일단 이름 자체가 모바일은 뭐 어플라이언스라면 좀 약간 이게 뭐 핸드폰 관련 종목인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모비스 뭐 요즘 제네시스라든지 뭐 아이오닉스 같은 보면 증강현실처럼 이 자동차 앞에 유리 앞에 이렇게 보이는 곳에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게 헤드업 디스크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운전 보조 시스템으로 ADAS라는 그런 부품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미니부터 시작해 메르세데스 벤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BMW도 시작해서 많은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디까지도 포함했기 때문에 아무튼 2000cc 넘는 고급 자동차에 들어가는 안전 보조 장치인데 이게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차도 사용되고 있지만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고급화되면서 이쪽 부분이라든지 지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6년부터 시작해서 이 회사는 수출 탑도 세운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지금 자율주행 섹터에 이 회사 괜찮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출이 탄탄하고 고객처가 확고하게 빠진 회사고요. 일단 이 회사 지금 차트로 한번 보시면요. 지금 21평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했었으면 어저께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에 한번 들어가시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직도 지금 보시면 차트상으로 보시면 전고점이 뭐 한 4,200원 선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차트가 우상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테슬라가 지금 주식 분할 이후에 290불대 하다가 지금 300불대로 올랐거든, 300달러대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의 어찌 보면 그 자율주행에 올 연말에 가면 또 다른 타사들도 같이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그는 상승 모멘트도 같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높게 잡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목표가를 좀 한 5,300원까지는 저는 본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일단 손절가는 3,300원. 그다음에 진입은 오늘 종가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납품 가능성도 예상을 일단은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렇게 모바일 관련 자동차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품이 한 15,000개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중이 많이 높은 것은 이제 투자를 하겠죠. 대기업들이 지분을 투자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크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큰 좀 최첨단의 장치지만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계속 제조업이다 보니까 테슬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테슬라를 상대할 수 있는 현대모비스라든지 그냥 기존에 하고 있는 아우디라든지 이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어제 결국에 음봉을 내고 오늘 다시 양봉으로 올라서는 모습 인상적입니다. 고객처는 BMW, 아우디, 제품은 운전자 보조장치 아다스, 매수가는 종가, 목표가는 5,300원, 손절가는 3,300원을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덕산 테코피아 볼까요? 예, 덕산 테코피아는 그동안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소재 만드는데 반도체 소재하고 OLED 소재를 했는데 이제는 2차 전지 쪽으로 회사가 이제 변화되는 와중에 있습니다. 반도체가 현재까지는 55%, OLED 쪽으로 40% 하고 있어서 이쪽이 뭐 제일 막강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은 전해액하고 전해액 첨가제 쪽을 새롭게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증설 속도가 지금 굉장히 좀 엄청나고 그리고 품목이 지금 확대되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지금 첨가제 양산되는 게 지금 1개 품목이에요. 내년도에 이제 3개 품목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이거 1개씩 품목이 늘어난다는 게 이게 사실 기술력이 없으면은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상당히 빠르게 해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원래 소재 업체였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개발을 해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생산 캐퍼가 지금, 내년도에 2,300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지금 5,000톤, 10,000톤 이렇게 지금 증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지금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지금 증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첨가제 쪽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2차전지 소재 업체로 지금 변화가 되는 부분이다 봐야 되고,
자회사가 지금 덕산 일렉트라가 있는데 덕산 일렉트라의 또 자회사가 덕산 일렉트라 아메리카예요. 이 부분은 이제 거기를 통해 가지고 테네시주에 전해액 공장 6만 톤 증설 계획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LG 엔솔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만들면은 거의 팔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증설 지금 계획을 발표를 했고 자금까지도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2025년도에 지금 양산 목표고요. 만약에 저게 된다면 저기서만 연매출이 7천억 원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 연결 매출이 작년도에 1,100억 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가 되게 되면은 저 부분에서 뭐 엄청난 성장이 있을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도 지금 테네시주 공장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계속해가지고 좀 수혜를 받을 거고 또 자회사 중에 세븐킹 에너지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지금 고체 전해들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력이 소재 쪽으로 강하고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올해는 실적이 보합일 겁니다. 왜냐하면 증설을 많이 해가지고 이익이 별로 안 납니다. 근데 내년도부터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제가 지금 2차전지 쪽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반도체 쪽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실적이 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현재 실적을 굉장히 급등을 시켜주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2차전지 첨가제 쪽에서 상당히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될 회사입니다. 지금 PER 내년도 실적 기준은 13배인데 2차전지 쪽 업체라고 친다면은 13배면은 굉장히 싸다 볼 수 있고요. 매수는 지금 현재가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이번에 나왔던 박스권 상단 2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현재 61선 부근입니다. 17,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큰 변화가 없어도 내년부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업종 자체가 IT 소재에서 2차 전지 소재로 변모하고 있는 덕산 테코피아 시총 3,500억 원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7,000원입니다. 세 분의 강한 녀석들과 함께 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전장 여기까지고요. 내일 FNC 회의 결과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